안녕하세요. 자, 오늘 2016 수능 특강 문학에 실려있는 고전시가 한 편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모 죽지랑가라는 이거 혹시 갈래 뭔지 아실까요? 자, 힌트는 원래 원문이 향찰로 표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갈래 뭔지 짐작이 되시나요? 그쵸. 신라시대 때 향찰로 표기되었던 갈래. 네, 바로 향가입니다. 향가. 아이고, 글씨가 향가입니다. 여러분들 뭐 향가, 뭐 서동요부터 해가지고 뭐 처용가 또 뭐 들어본 거 있나요? 제망매가. 아마도 문학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려 있는 거는 제망매가일 거예요. 아니면은 뭐 찬기파랑가. 요 정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4구체, 8구체, 10구체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향가의 가장 대표작은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제망매가예요. 향가 작품 중에 유일하게 수능에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아주 옛날에 여러분들 태어나기 이전에 아마 선생님들 영상 보는 친구들은 다 그죠? 좀 2000 뭐 몇 년대 생이겠죠? 이 제망매가가 97년 수능에 나왔고요. 그 이후로 사실 향가는 수능에 기출이 잘 되는 갈래는 아닙니다. 제망매가가 유일하다. 요 정도고요. 요거 말고 하나 더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찬기파랑가라는 향가가 있어요. 다 제목에서 대충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망매가 돌아가신 누이, 그러니까 죽은 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누이를 제를 지내면서 추모의 정을 노래한 작품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끊어 읽을 수 있어요. 기파랑이라는 화랑입니다. 화랑. 우리 신라시대 때는 또 화랑의 무리, 되게, 그죠? 화랑의 무리가 굉장히 끈끈하잖아요? 그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죽지랑가는 뭘까요? 요것도 요렇게 끊어 읽는 거예요. 바로 죽지랑이라는, 자, 이 노래도 화랑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화랑.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이 모가 사모의 모일 수도 있고요. 또는 추모의 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쓰지? 사모 또는 추모. 자, 둘의 차이는 이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지었다. 이 드고라는 사람이 죽지랑이라는 화랑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이 드고가 죽지랑을 사모하면서 그를 예찬하는 시를 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죽지랑이 죽고 나서 사후에 지었다라고 하면은 추모의 정을 담아서 지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지요. 이 향가는요, 신라시대 때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 오래된 갈래이기 때문에 사실 노래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고, 자, 이 향가는 향찰표기라는 좀 독특한 이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했던 그 차자 표기로 원문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시랑은 좀 다른 거예요. 한시랑은 좀 다르고 요게 이제 4줄짜리가 있고 8줄짜리가 있고 10줄짜리가 있는데 요 모죽지랑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구체 향가입니다. 8구체 8줄로 이루어진 8구체 향가고요. 이게 노래만 덩그러니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삼국유사라는 이야기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하면서 이야기 안에 노래가 사파처럼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향가를 공부하실 때는 배경, 설화를 같이 알아주시면은 노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갖고 와봤는데요.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이련이라는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이 죽지랑에 대한 이야기 끝부분에 실려 있는데요. 자, 이 죽지랑은 뭐 굉장히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화랑이었겠죠. 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화랑이었대요. 그리고 이 드고라는 사람이 바로 죽지랑의 낭도, 그러니까 죽지랑을 따르는 그런 무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느 날 이 드고가 익선이라는 관리에게 이제 징집이 돼가지고 힘든 부역에 이제 동원이 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드고가 안 보이니까 이 죽지랑이 드고가 어디 갔냐 하면서 드고를 이제 찾아온 거야. 직접 술과 음식을 준비해서 다른 낭도들과 함께 드고를 찾아가 위로를 해주었다라는 아주 미담, 그죠? 이런 미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고가 일찍이 죽지랑을 그리워하며 지은 노래. 근데 이게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냐? 아니면 죽지랑이 죽고 나서 사후에 추모하는 그 그리움의 정을 노래했느냐? 요거는 조금 갈립니다. 설명이. 근데 뭐 상관없어요. 아무튼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노래.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한가란 노래가 굉장히 오래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집단성이나 주술성, 뭐 종교성보다는 순수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 팔구체한가 중에는 요 모죽지랑가가 가장 시답다. 문학적으로 접근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수 서정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제는 뭐 거의 다 왔어요. 그죠? 자,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죠? 자, 죽지랑에 대한 사모의 정을 노래한 작품. 선생님이랑 본문 볼 건데요. 요거는 사실 원문은 향찰이고요. 요 향찰을 이 1900년대 이제 초중반 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해독을 합니다. 이 향찰 표기의 내용이 뭘까? 그랬을 때 가장 이제 선두주자가 양주동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양주동, 뭐 김한진,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거예요. 해독,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나 이제 참고서, 자서 같은 데 보면 요렇게 나와 있을 거고요. 이 양주동 해독을 다시 현대어로 풀이한 게 우리 수능 특강에 실려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기출되는 거나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원문이 거의 요 현대어 풀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왔다 갔다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요 현대어 풀이 위주로 그냥 선생님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팔구체향가라고 했잖아요. 8줄. 이 8줄짜리 팔구체향가는요.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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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두 구씩 끊어서 한번 볼게요. 간봄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서러워 시름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두 줄 읽을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 뭐예요? 그쵸?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서가 드러나는 서술어를 줬잖아요. 자, 요런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 화자가 그리워하고 있구나. 모든 것이, 화자를 포함한 모든 것이 서러워 시름하고 있구나. 뭔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야. 그지? 서러워 시름하고 있어. 이해되시죠? 그리고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냐면요. 간봄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그냥 봄이 아니라 간봄이에요. 이미 가버렸어. 봄이. 일단 봄이라는 것 자체는 플러스잖아요. 그지? 봄 자체는 플러스야. 근데 이 봄이 지금은 가버렸어. 그러니까 현재는 뭐예요? 마이너스죠. 서럽고 시름겨워한다라고 정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간봄은요. 바로 과거를 의미해요. 과거. 죽지랑이랑 좋았던 그 시절. 함께했던 그 시절. 또는 이게 죽지랑이 죽고 나서 쓴 시다 라고 해석했을 때는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봄을 그리워하지만 이미 가버렸잖아요. 그지? 가버렸어. 현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지랑이 지금 현재 없다거나 부재 또는 돌아가셨다, 사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의 특징 하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지금 대비되어 있다. 요 정도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과거와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다른. 그래서 죽지랑과 함께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했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구도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아름다웠던 얼굴, 누구의 얼굴이겠어요? 바로 내가 예찬하는, 그리워하는 대상의 얼굴이겠죠. 바로 이 얼굴은 바로 죽지랑의 얼굴이에요.
여기서 너무 아름답다. 여기서 이 즈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세어의 즈는 딱 이 페이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인 모습. 그래서 전체적인 이 죽지랑의 외적 모습 너무 아름다워. 하지만은 내면도 아름답죠. 그죠? 이 드고가 징집됐을 때 막 가가지고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미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내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고매한 인품. 인품이 얼마나 좋아, 이 사람. 그지? 자, 그런 아름다웠던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옵니다. 자, 이것도 과거랑 현재가 대비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 위에서도 그랬죠. 과거, 현재. 자, 아름다웠어,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주름살. 대비되어 있죠? 과거와 현재의 대비. 요거 반드시 하나 체크를 하시고요. 좀 대비, 별표해줘야겠다. 그지? 대비. 자, 그래서 주름살을 지으려 한다. 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첫 번째는 이 죽지랑의 무리가 점점 세력이 약해져 감을, 쇠잔해져 감을. 또는 두 번째, 늙은 거야. 말 그대로. 늙었다. 세월이 흘렀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정서는요. 뭘까요? 세월이 덧없이 흘렀어. 아름다웠던 얼굴에 주름이 지려간다. 바로 무상함이죠. 세월의 무상함. 그로 인한 안타까움의 정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세월이 야속해요. 그죠? 선생님도 이번 방학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피부과를 갔답니다. 피부과에 가서 얼굴에 좀 기미랑 이런 게 났길래 좀 레이저를 쐈는데 방학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세월의 무상함, 안타까움, 죽지랑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전에 아름다우셨는데 그 모습이 지금은 점점 약해져가는 주름살 지고 있는 그런 모습, 무상함을 느끼고 있다. 자, 569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만나 배웁도록 하리다 라고 했어요. 눈 돌이킬 사이라는 건 아주 잠깐, 눈 깜빡할 사이, 아주 잠깐만이라도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재회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는데 이 소망이 굉장히 절실하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눈 돌이킬 아주 잠깐 사이만이라도 만나 뵙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요거 반드시 또 가져가셔야 돼요. 빨간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은 이 모죽지랑가가 시험에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얘만 단독으로 출제되는 건 좀 힘들어요. 다른 작품이랑 같이 어떤 사랑, 이별 관련된 노래들을 같이 붙여서 낼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재회를 소망하고 있느냐, 소망하지 않느냐, 이런 정서가 드러나지 않느냐, 요 차이점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자, 마지막 7989 보시겠습니다. 낭이여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이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으리까? 라고 끝났어요. 자, 낭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죠. 누구누구여? 자, 이 낭이 바로 죽지랑입니다. 내가 사모 또는 추모하는 대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시적 대상 나와 있고요. 낭이여 라고 하면서 마지막 7, 8, 9는 바로 이 죽지랑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요. 여러분들 향가의 그 형식상의 특징을 공부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19채 향가에서는 19채라는 거는 10줄짜리를 얘기하겠죠? 이 19채 향가는 4줄, 4줄, 2줄 요렇게 끊어서 3단 구성으로 우리가 주로 해석을 하는데요. 마지막 이 두 구를 낙구라고 해서 앞에 감탄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이 낭이여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 낙구 첫머리에 오는 감탄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낙구의 감탄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이겠어요? 정서를 고조시켜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시를 마무리해주는. 이거 다 써줄까요? 감탄사. 쓸데가 없어. 자, 바로 정서를 고조시키면서 마지막 시상을 마무리하는. 이런 낙구의 19채양가에서 낙구에 오는 감탄사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낭이여, 낭이여 부르면서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 자, 정서 나오죠? 그리운. 누가 그리운 거겠어요? 주체는 화자입니다. 화자가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에 가는 길. 바로 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겠죠? 이거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화자가 만나 뵙고 싶다. 재회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재회를 하러 가는 길.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화자가 원하는 모습까지 다 나와 있다. 8줄짜리 짧은 노래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재회의 길.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마지막 서리법, 서리법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면서 끝내고 있는데요. 자, 이 다북쑥 우거진 마을이 도대체 뭐냐? 자, 요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중에 선생님이 대표적인 거 2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자면은 다북쑥, 여러분들 쑥 아시죠? 쑥. 뭐 마늘 쑥 할 때 그 쑥이에요. 쑥이 막 잔뜩 나 있는 이 우거진 마을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 뭔가 너저분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헝클어져 있는. 그래서 이 다북쑥이 우거진 마을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부정적인 느낌을 줘요. 부정적인. 그랬을 때 이 다북쑥 우거진 마을이라는 거는 바로 죽지랑이 없는 또는 죽지랑이 없어서 뭐 혼란한 죽지랑이 죽고 난 이후에 그런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한다.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막 쑥이 잔뜩 우거져 있는 그곳. 바로 죽지랑이 묻혀있는 무덤. 또는 저승세계, 사후세계. 요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해석했을 때는요.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 내가 잘밤이 있겠느냐. 잘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죽지랑을 만날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는.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정서를 서리적 표현으로 나타냈다. 요렇게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요. 뭐 무덤, 저승이다 라고 하면은 그곳에 내가 잘 밤이 있으리까? 언제 자겠느냐? 라고 하면서 뭔가 그곳에 가고 싶다. 가서 죽지랑을 만나고 싶다라는 재회에 대한 어떤 희망을 나타내는 서리적 표현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재회를 소망하는 게 요 5, 6, 9에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 연결지어서 2번째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죽지랑과의 재회에 대한 어떤 믿음, 의지 이런 것을 마지막에 서리적 표현을 통해 뭐 의문형 표현을 통해 뭐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오죠. 그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고요. 죽었다라고 하면 뭐 추모의 뜻도 담겨져 있는 시적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 잘 드러나고요. 죽지랑에 대한 사모의 정을 노래했다. 자,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삼국유사에 수록된 신라시대 8구체의 한가고요. 죽지랑의 낭도였던 드고가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아까 읽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PDF 파일을 선생님이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